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지혜와 성숙함을 얻는다고 흔히 믿습니다. 세월을 거치며 쌓아온 삶의 경륜은 우리를 더욱 현명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키워주죠.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은 자신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추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불편함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행동, 한때는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던 말 한마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크게 부각되거나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주 해온 말, 늘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가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오만으로 변질되어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추한 행동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마음과 행동은 그것에 걸맞은 성숙함을 함께 지녀야 진정한 나이 듦의 미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학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5가지 추한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왜 그것이 조심해야 할 문제인지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연들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을 수 있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이듦이란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지르게 되는 추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과도한 훈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온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후배나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성공담을 바탕으로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언과 훈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조언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훈계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선택을 무시하는 뉘앙스를 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자녀나 후배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자칫하면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설계하고 싶어 하며 부모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계가 되면 그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훈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라도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고 쌓여 자녀나 후배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조언을 넘어 훈계를 하고 있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훈계가 관계에 큰 벽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김 씨는 60대 중반에 퇴직한 공무원으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추구해온 삶의 방식은 확고했고 그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온 끝에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올바르다는 확신도 강했습니다. 김 씨의 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마친 그 순간부터 김 씨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딸이 제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딸의 가정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안일에 대한 조언, 경제관리,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한 조언은 어느새 조언을 넘어 훈계가 되어갔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조언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말이 점점 강요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딸의 가정사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며 내가 그때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딸의 집에 찾아올 때마다 가구 배치, 식재료 관리, 그리고 자녀의 교육 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리던 말들이 점차 딸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점점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 맞게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딸의 말을 흘려듣고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딸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대신 더욱더 자신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아버지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훈계가 너무 지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연은 훈계와 조언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녀나 후배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욕구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자칫 상대방의 결정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자녀나 후배들은 자신들의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큰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소통의 창구가 닫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훈계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가치가 큽니다. 그 지식과 통찰력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지혜로운 안내자가 길을 제시하되 그 길을 걷는 주체는 그들 자신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녀와 후배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훈계를 멈추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안전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는 자녀나 후배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사소한 일에 짜증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화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더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문제에 예민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짜증이나 불평으로 그치지 않고 가끔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사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게 되는 이유는 신체적 변화, 심리적 불안감,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폭발은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관계의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제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감정이 우리를 휘감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바로 이런 사소한 감정 폭발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씨는 70세의 남성으로 인생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질서와 규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세우며 남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규칙을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이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장바구니를 끌며 필요한 물건을 골랐고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질서 있는 루틴을 지키던 중 그의 앞에 한 젊은 여성이 무심코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 씨는 그 행동을 보고 차분하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이 씨는 즉각적으로 큰 소리로 그 젊은 여성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요?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본도 모르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 소란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이 씨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직원이 그 여성을 다른 계산대로 안내하고 나서야 이 씨는 화를 삭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씨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고 아내에게도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젊은 사람이 실수했을 뿐이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이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도 작은 일에 짜증을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 씨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좀 더 자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을 내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피로감이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쌓여온 스트레스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과거에 쉽게 넘기던 일들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과 감정 조절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충분해 조금의 갈등이나 짜증을 쉽게 흘려보낼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감정들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선 조금 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민함을 제어하지 못하면 갈등은 쉽게 쌓이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짜증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은 우리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짜증을 부리게 된다면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인내심은 곧 성숙함의 표시이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내와 여유는 필수적인 덕목이 됩니다. 결국 짜증을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더 평온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과거에 집착하는 발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의 성공, 성취,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분이 들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회상이 반복되고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늘 과거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자신과의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마치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현재의 상황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현재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바로 그 과거 집착의 함정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왜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최 씨는 67세의 은퇴한 회사원으로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회사에서 큰 성과를 냈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기업에서 30년 넘게 몸담으며 마지막에는 임원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때의 영광은 최 씨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은퇴 후에도 그는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언제나 그의 성공담이 주된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친구들도 최 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알아? 라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의 이야기는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가 그때 회사에서로 시작하는 그의 대화는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대화를 회피하거나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 얘기 또 나왔네 라는 말이 은근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들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고 여전히 자신이 했던 과거의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강조하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최 씨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였던 모임도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최 씨는 그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최 씨와의 대화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더 이상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모임에 나갔던 최 씨는 더욱 뚜렷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친구들은 대놓고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대화를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친구들에게 흥미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멀어지게 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놓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과거의 이야기들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은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방식은 우리의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결국 우리와 젊은 세대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과거의 경험에만 기반을 둔다면 오늘날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상대방에게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룬 성취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의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일상과 미래의 목표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룬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형성한 바탕이지만 그 바탕 위에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의 순간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꾸만 과거를 이야기하고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우리는 그들의 방식과 사고를 존중해야 하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지혜롭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가치를 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의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도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과거의 회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은 공적 장소에서의 이해의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험이 쌓이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무신경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종 드는 생각은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여길까? 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적 쉽게 예의를 지켰던 상황에서도 나이가 들면 그 예의가 자연스럽게 무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내심과 배려심이 더 깊어질 것이라 기대되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흘러가 공적 장소에서 더 큰 소음을 내거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칫 타인에게 무례한 인상을 남기고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 씨는 72세로 요즘에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불편함 없이 버스를 타고 다녔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익숙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에티켓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이 버스를 타왔는데 어쩌면 이만큼 당연하게 이용할 자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 씨는 점점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활기를 띠었고 그와 동시에 김 씨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지만 통화 내용이 깊어질수록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김 씨의 큰 목소리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은 눈살을 찌푸리고 몇몇 승객들은 좌석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참다 못해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목소리를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크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약간 불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주변 승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는 이내 자신이 과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 씨는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무신경하게 행동했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또다시 버스를 타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공공장소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서야 나이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는 단순히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배려와 예의는 더 커져만 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이든 세대는 이러한 덕목을 더 성숙하고 여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깨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단순한 실수라 해도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은 관계에 금이 가고 결국에는 고립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는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거나 행동을 절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타인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대화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끼어들기를 하거나 줄을 서지 않으면 타인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더 성숙하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는 우리의 성숙함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남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킴으로써 다음 세대에게도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공공장소에서 침묵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도 그들이 배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심과 예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공공장소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만큼 그 지혜를 타인과 사회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5번째 행동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이나 자녀, 그리고 자신이 이룬 성취를 타인과 비교하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성공 여부나 경제적 상황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대화 주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많은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느끼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타인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상황을 평가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비교는 점점 더 잦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교가 가져오는 감정의 혼란과 관계의 악화입니다. 비교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바로 이 비교의 덫에 빠져 친구와의 관계에 금이 간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차량과 비교해서 시작된 그의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64세의 남성으로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친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이룬 것들과 특히 자녀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박 씨는 그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직장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이야기에서 자녀 자랑이 반복되고 은근히 다른 친구들의 자녀들과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더라. 너희 애들은 요즘 뭐 해? 라든지 우리 아들은 연봉이 꽤 올랐는데 너희 집은 어떻냐? 같은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박 씨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자식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애들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크게 당황했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며 은연중에 친구들의 자녀와 비교했었고 그로 인해 친구들이 느꼈을 좌절감이나 불쾌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모임에서 자신이 꺼내는 말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미 친구들과의 관계에는 어색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예전과 다르게 그와의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점차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으며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단지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박 씨는 아직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친구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 사연은 비교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성취를 돌아보며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성공이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자신에게 일종의 위안과 자부심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한 감정은 행복감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는 갈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외적인 성취에 두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의 직업이나 성취는 그들의 인생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각자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타인의 삶을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우월감도, 상대방과 비교해 자신이 뒤처졌다는 열등감도 모두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비교가 아닌 이해와 존중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5가지 추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훈계, 짜증, 과거에 대한 집착,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부족,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라는 이 5가지 행동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단지 나이의 문제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이 습관들은 바로 나와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계는 자녀와의 소통을 막고, 사소한 짜증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냉랭하게 만들며,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가치를 놓치게 만듭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작은 배려 부족은 타인과의 거리를 벌리고, 비교하는 마음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행동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성숙함은 단순히 더 많은 경험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삶의 어느 시점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이 쌓이는 것이고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훈계를 줄이고 타인에게 짜증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며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성숙한 행동을 보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함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